상도, 상업의 길, 경영의 길 이런 뜻이겠죠. 작가 최인호는 조선 후기에 거상이었던 그리고 최대 무역상이었던 임상옥이라는 인물의 삶을 소재로 해서 21세기 들어서 우리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해서 돈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경제의 신철학을 같이 이 소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생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작가 최인호 씨가 200여 년 전에 실제하였던 의주상인 임상옥이라는 인물을 발견했을 때 그는 우리나라 상업에서도 도를 이룬 성인이 있었구나 하는 데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사는 기업인들에게도 자랑할 만한 사표로서 부각시키는 것이 작가로서 올바른 도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고 작가의 말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임상옥이라는 분이 평생 간직한 좌우명과도 같은 자신이 경제 철학으로 삼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재상평여수 인중직사형, 이 10글자인데요.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물과 같은 재물을 독점하려 한다면 반드시 그 재물에 의해 망하고, 저울과 같이 바르고 정직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파멸을 맞을 것이다. 이러한 10글자를 임상옥은 평생에 자신의 철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런 철학에 입각해서 임상옥은 이윤을 남기는 것은 작은 장사요, 사람을 남기는 것이 큰 장사라는 신념을 실천했던 그런 상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임상옥이 잠시 출가했을 때 임상옥의 스승이었던 석숭스님께서는 임상옥이 이제 하산하려고 할 때 임상옥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즉 상업의 길에서도 도를 터득할 수 있다. 부디 상업의 부처, 상불이 되어라.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스승의 부탁을 그는 실제로 저작거리에서 실천하려고 했다는 점이 대단히 인상적이고, 이러한 인상적인 인물의 이야기를 작가 최인호가 상도에 담았습니다. 추월함에서 하산할 무렵에 그 스승이었던 석숭스님은 제자를 내려보내면서 3가지 글자를 써줍니다. 반드시 이것은 그냥 잘 간직하고 있다가 네가 최대의 위기다 라고 생각할 때 펴서보고 위기를 해결하라. 그래서 이 이제 3글자를 가지고 이 하산해서 임상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역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연경상인들이 인삼 불매 운동을 이제 할 때였습니다. 연경에 갔는데 110냥을 이제 공시를 했는데 연경상인들이 50냥이 아니면 사지 않겠다라고 불법 동맹을 합니다. 카르텔을 맺죠.让开！好了好了，你先灭了火再修吧。这些红参是朝鲜的巨商品天生，你们小看了我们红参的价值，达成协议想要很便宜得到红参，你们不承认这些红参的价值，我绝对不能卖给你们。好吧，咱们交易吧，你需要的一是116。不行，你们不合理的协议造成了这种结果，已经烧掉的红参，你们也要负责任。我们听你的，上下的人生，我们卖进200。 여기서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인삼을 태워서 위기를 해결했다는 것, 즉
자기를 죽임으로써 자기를 살리는 이런 방법이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스승이 주신 죽을 사자의 계명을 그런 방식으로 풀었던 거였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홍경래 난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쫄이 어찌 궁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외척의 발호로 복장에 시달리는 백성들과 더불어 세상을 바로 세우고자 정혁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해주십시오. 이 정은 세 개의 발을 지닌 그릇이라 하여 삼조기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세 개의 발이 재물욕과 명예욕과 지위욕을 뜻한다 하셨습니다. 이 세 개의 발이 제자리에서 조화롭게 받치고 있으면 솥은 넘어지지 않지만 제자리를 벗어나 다른 욕망을 탐하면 균형이 깨져서 솥이 쓰러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정자를 주신 것은 그런 의미이구나. 재물을 많이 가진 내가 권력마저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반성을 하면서 그 홍경래란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삼족이 전멸당하는 위기에 닥칠 뻔했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죠. 세 번째는 계영배였습니다. 계영배는 뭐냐면 가르칠 게자에다가 찰령자, 이 잔배자인데요. 이 술자는 가득 채우면 술이 사라집니다. 7알이나 8알만 채우면 그 술을 마실 수 있는데 가득 채우면 사라지는 술입니다. 나리, 웬 술잔입니까? 이 잔은 스승이셨던 석승수님께서 내 인생의 고빗길에 교훈으로 삼으라고 주신 잔입니다. 지금은 나리 인생의 고빗길도 아닌데 왜 그 잔을 보시는 겁니까? 나는 지금 이 술잔을 권세에 대한 욕망으로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경계하지 못하면 장사꾼으로 이룬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술잔에 욕심이 가득 차면 잔은 비워지고 맙니다. 그 전에 나는 권세를 버리겠습니다. 이 계영배의 비유를 통해 이 임상옥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족의 지평이야말로 최고의 상도임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인도 떠나보내고 스스로 물러나 은둔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임상옥은 우연히 마당가에서 모이를 쪼아 먹고 있던 닭 한 마리를 솔개가 날아와서 번개처럼 이렇게 물어가는 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도 다 됐구나, 내 운명도 끝났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그동안 이런저런 일로 자기에게 빚진 상인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부채를 전액 탕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덩어리까지 나눠서 그 사람들에게 줍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때 임상옥이 자신의 경제 철학을 얘기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상평여수 인중직사형. 재물이란 물과 같은 겁니다. 물은 일시적으로 가두어둘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물을 소유하려고 가두어두면 그 물은 썩고 맙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 안에 들어온 재물은 잠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은 없는 법이지요. 단자를 불태운 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재산 전부를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보낼 것입니다. 이 소설의 끝부분에서 작준 작가는 추사 김정희가 임상옥을 위해 쓴 발문을 읽으면서 상업지도, 즉 상업의 보토죠. 상도의 참뜻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상업의 길을 통해서 상업의 부처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파한 추사 김정희의 법어를 오늘에 사는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깨닫고 또 있는지 반성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옥은 자신의 생애에서 크게 3번의 위기를 스승이 주신 비결을 가지고 탈출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또는 경영 과정에서 얼마든지 위기가 있을 텐데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한데 이 위기관리 과정에서 임상옥이 보인 경제 철학이 오늘 산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였습니다. 죽을 사자였죠. 예로부터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려고 했던 도예공들이 자신이 만든 도자기를 보통 사람들이 보면 아주 잘 만들었는데도 깨버립니다. 이런 과정 없이 고려 상감청자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임상옥도 마찬가지였죠. 두 번째는 소정자였습니다. 솥의 3다리가 상징하는 권력, 재물, 명예. 이 인간 욕망의 3가지 문법을 함축하고 있는 것인데 인간은 그것을 다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이런 균형. 그리고 이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재물을 가진 사람들, 명예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보다 좋은 사회라는 그런 생각도 이 소정자에는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계영배였습니다. 계영배. 다 채우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욕망을 경계하면서 자족의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것이 자족할 수 있어야,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우리는 행복의 지평을 알게 되죠. 이렇게 최인호의 상도라는 소설에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되새기면 좋을 여러 가지 경제 철학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열린 길이 축복처럼 함께 하시길 빕니다.